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 아시아에 최초로 등장한 싱글레일 롤러코스터.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지난 주말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들린 곳은 공장이 아니고 공장 모양의 고속도로 휴게소, 새벽같이 차를 몰고 테마파크로 가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롯데월드, 그리고 용인의 에버랜드가 있지만 이 두 곳을 위협하는 신흥강자가 경주에 있죠. 예전엔 테마파크 때문에 경주까지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없던 일. 하지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어트랙션이 하나둘 추가되더니 그야말로 스릴을 위한 스릴의 모든 것을 갖춘 테마파크가 된 곳. 경주월드 중심이다. 경주월드가 미래다. 국내 원탑 경주월드.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칭찬해 주시는데 2024년 11월 30일 경주월드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야심찬 대결을 신청했어요. 국내 최고 테마파크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고 싶다는 야망, 흥미진진한 테마파크 삼국지를 놓칠 수 없죠. 비록 예전보다 약해진 세방고리관 때문에 롤러코스터 무한 반복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갔을 때 5번, 아니 컨디션 좋은 날은 10번은 무리일 것 같고 8번, 아니 몸 좀 사려서 7번까진 가능하니까 오늘은 경주월드의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확인해보고 새롭게 준비한 큰 거 한방, 우리나라 최초, 아니 아시아 최초로 생긴 어트랙션을 소개해드리면서 과연 대한민국 테마파크 챔피언 벨트가 경주월드에게 넘어갔는지 그 승부의 결과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멀어 경주까지 너무 멀다고. 바로 1라운드 진입, 접근성 부분이에요. 제가 이날 새벽에 출발해서 자차로 4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차가 막히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거기다 대중교통으로 가면 KTX나 SRT 타고 경주역까지 2시간, 거기서 좌석버스 타고 경주월드까지 40분 이상 걸리니까 분명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겐 가깝지 않죠. 결론적으로 1라운드 접근성 부분은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승리. 하지만 이건 수도권 기준일 뿐 남부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경주월드의 압승이긴 해요. 입장료 가격도 올랐네. 2라운드는 입장료. 12월부터 경주월드가 입장권 가격을 인상했어요. 50%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도 26,000원. 이제는 에버랜드, 롯데월드와 비슷한 금액. 근데 휴일을 제외하면 파크 운영시간이 저녁 6시까지로 짧기 때문에 입장권 가격에서도 경주월드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승부. 규모나 볼거리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잖아. 3라운드는 퍼레이드와 조경, 공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롯데월드의 화려함이 대단한데 경주월드 공연은 그야말로 아쉬운 편. 대충 퀄리티를 한번 보면 내가 이렇게 만만하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까. 거북이의 열정적인 댄스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만만해 보이는 게 사실. 거기다 조경과 포토스팟 역시 예전에 비해 많이 보강했다고 하지만 삼성물산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에버랜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는 경주월드의 완벽한 패배.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테마파크는 뭐다? 놀이기구다. 무엇보다 경주월드엔 대단한 스릴을 자랑하는 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도 댓글로 남아있는데 못 모르고 크라크부터 탔다가 죽음의 공포와 멀미를 안고 벤치에서 뻗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올라가다가 빙글, 다시 한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또 한 번 빙글, 그리고 나서 그만하는 거 같다가 또 다시 한번 빙글. 비명소리도 안 나오는 크라크가 있고 하늘 위에서 경주의 미친 아름다움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추락하는 메가드롭도 있고 귀엽게 생긴 외관 때문에 쉽게 봤다가 미친 속도랑 회전력 때문에 멘붕에 빠지는 드래곤 레이스. 오늘도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중이에요. 우리 딸 재밌어?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좀 무서워. 거기다 다른 곳에 있었다면 스릴 최강자였겠지만 경주월드에선 쉬어가는 코스에 불과한 바이킹도 있고 그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빠르게 돌아가면서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공포의 토네이도도 있는데 전에 영상에서 소개 안 해준 것도 있잖아. 맞습니다. 경주월드에서 빠질 수 없는 놈, 대한민국 워터 어트랙션 최강자 중 하나. 제가 예전 경주월드 영상에서 다음에 꼭 타보겠다고 약속했던 썸머린 스플래시가 있어요. 근데 탑승장에서 우비를 판매하고 있죠. 우비가 2,500원 됐어. 난 안 입고 그냥 탈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 이미 앉기 전부터 의자가 싹 다 젖은 상태고 그냥 탔다간 머리, 어깨, 무릎발, 겉옷, 속옷,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단순히 우비를 걸치지 마시고 무조건 다리까지 완벽하게 가리는 게 핵심.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바지와 신발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탑승 후엔 입고 난 우비를 반납하는 수고함도 있지만 경주월드 고인물들은 우비를 최대한 바싹 말린 후에 잘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챙겨오시는 편. 도대체 어느 정도 물이 튀길래 그래? 푸른라이드 2배 정도 되나? 2배를 넘어서 3배, 아니 4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배도 넘는 규모의 물보라가 튀어올라요. 20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잠수함. 천천히 레일을 따라서 올라간 다음 시간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수직 낙하. 물속으로 돌진하면 마치 드래곤볼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아 터트린 것처럼 엄청난 물폭탄이 발생해요. 거기다 마지막에 서비스로 무지개까지 등장. 우비 입었는데도 싹 다 젖었어. 온몸이 젖는 걸로 따지면 아마존 익스프레스보다 더한 놈. 젖는 걸 넘어서 폭포에서 샤워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분들은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만 찍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비는 필수. 배경으로 튀어오르는 물보라가 엄청나게 근사하지만 역시나 잘못하면 물폭탄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쫄보들 탈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아요? 여기서 경주월드의 작은 업그레이드 하나, 바로 저기 보이는 매직 바이크예요. 작년에 새롭게 생긴 어트랙션. 페달을 휘저으면 하늘로 떠오르는 자전거. 이걸 보면 생각나는 영화 한 편.
ET의 마법으로 친구들이 하늘을 날아가던 순간 사실 경주월드가 성인용 어트랙션에 비해서 어린이용이 살짝 부족했는데 이렇게 세핑으로 추가해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4라운드 B 롤러코스터 어트랙션 부분은 경주월드의 승리. 뭔 소리야? 에버랜드는 사파리도 있거든. 롯데월드 자이로 삼총사 무시하냐? 분명 괜찮은 놈들을 갖추고 있지만 스릴형 어트랙션 개수가 부족한 에버랜드랑 새로 생기는 어트랙션마다 노잼을 갱신하는 롯데월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으로 4라운드는 경주월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완전히 젖어버린 몸을 좀 말리면서 경주의 명물 시범빵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주문하고 3분 바로 구워주시는 이 시범빵의 맛은 솔직히 반죽은 맛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치즈가 좀 아쉬워요. 거기다 이 정도 따뜻함을 가지고는 젖은 몸을 녹일 수가 없죠. 그때 본능적으로 한국인을 유혹하는 냄새, 황홀한 라면 향기를 따라서 델리하우스로 향했어요. 지체 없이 만두라면 하나 주문, 만두 4덩이에 꼬들한 라면, 뜨끈한 국물까지 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맛. 추위를 순식간에 녹일 수 있었고요. 그럼 가격은 6,500원, 솜사탕과 추러스는 4,000원, 배우리 감자 역시 4,000원. 꽤 저렴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파크 중앙에 있는 맘스터치인데 일반적으로 테마파크 내부 프랜차이즈 식당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많지만 경주월드 맘스터치는 외부랑 가격이 비슷한 편이에요. 저 역시 싸이버거 세트 하나 먹어줬고요. 그럼 시금시설도 경주가 더 낫다는 거야? 비록 경주월드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롯데월드랑 에버랜드가 가짓수와 맛에서 앞서기 때문에 5라운드 식은 부분 역시 아쉬운 패배. 이제 꽤나 열세에 놓여있는 경주월드의 반전이 필요한 순간,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운동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 지금부터 만날 놈들은 절대 밥 먹고 바로 타면 안 되니까 살살 뛰어서 컨디션 조절하고 마음의 준비까지 마친 다음 6라운드 돌입 롤러코스터 부분을 시작해볼게요. 이날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 경주월드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 먼저 만나볼 녀석은 올해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중급자들을 위한 신형 롤러코스터예요. 경주월드의 수많은 스릴형 롤러코스터 가운데 꽤나 만만했던 비룡열차, 고생한 노후 열차가 드디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롤러코스터 위자드 레이스가 생겼어요. 비룡열차 코스랑 길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세핑이니까 열차의 탑승감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경주월드에서 쫄보들도 만만하게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 거기다 이제까지 경주월드 단점으로 지적되던 스토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자드 월드에 배치된 캐릭터를 모두 활용한 것도 긍정적이에요. 장난해. 에버랜드 세계 최고로 많은 T-익스프레스 있거든. 우린 아틀란티스랑 호렌치 레볼루션의 해성 끝까지 있다고. 그놈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경주월드 롤러코스터는 구성면에서 차원이 달라요. 몸풀기로 질주하는 발키리에서 신나는 역주행도 경험할 수 있고 거꾸로 매달린 채 달려가는 파이톤, 360도 회전부터 트위스트까지 맨발 벚꽃 타면 스릴은 배가 되고 머리가 빙글빙글 어질어질, 조금씩 공포의 한계를 느끼면서 멀미가 찾아오는데 경주월드 내부 의무실이 이럴 때 방문하라고 있다는 게 정설. 이제 끝난 거야? 안쪽엔 경주월드의 끝판왕 거대한 드라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다이브 코스터, 대한민국 최고의 낙하 높이, 대한민국 최고의 낙하 각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행 속도, 전세계 다이브 코스터 중 4번째로 높은 녀석, 그야말로 경주월드를 상징하는 대표 선수,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 하나예요. 천천히 올라가서 수직 낙하, 미친듯이 질주하고 다시 한번 멈춰서 사람 잔뜩 쫄리게 만든 다음 또 한번 낙하. 아까 보신 썸머린 스플래시와 함께 근사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드라켄 스플래시도 마련돼 있어요. 그야말로 경주월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드라켄이 끝이 아니에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게서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오기 위한 강력한 펀치이자 회심의 일격, 대한민국 롤러코스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신상,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 아시아에 최초로 등장한 싱글레일 롤러코스터 스콜앤하티예요. 열차 레일이 진짜 하나밖에 없네?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위태로운 레일, 거기다 옆좌석이 따로 없어요. 한 열에 한 명씩 혼자 탑승하는 방식으로 10대의 열차가 이어진 구조.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늑대 스콜과 하티를 모티브로 한 녀석이에요. 마치 늑대의 등 위에 혼자 올라탄 것 같은 기분인데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간 다음 바로 78도 급경사로 낙하를 시작. 공중에 몸이 붕 뜨면서 사냥감을 발견한 듯 달려가는데 최고 속도 시속 84km, 위태로운 싱글레일 때문에 체감 속도는 더욱 빠른 편, 미친듯이 떨어지고 거꾸로 비틀면서 격렬하고 정신없는 속도의 유체 이탈하는 기분. 운행시간 1분 20초 아니 5초 아니 1초처럼 흘러가는 마법. 내 영혼이 트랙 어딘가에 떨어져 버린 느낌. 와 재밌다. 또 타자. 나오는 길에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전 한 번으로 괜찮았습니다. 왜냐? 오금이 조금씩 저려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재미 면에선 드라켄이 더 나았지만 스릴 면에선 스콜앤하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드라켄이 강력한 훅이라면 파이톤은 결정적인 스트레이트, 스콜앤하티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어퍼컷 느낌. 그야말로 대단한 롤러코스터 삼총사가 완성됐어요. 위자드 레이스와 발키리까지 합치면 무려 롤러코스터만 5개, 그중에 무려 4개가 스릴형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테마파크가 탄생한 거죠. 솔직히 6라운드 롤러코스터 부분은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를 수차례 넘어뜨리면서 TKO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의 승리. 이런 어트랙션들 많으면 웨이팅도 엄청 길겠네. 제가 간 날이 바로 스콜앤하티 운행을 시작한 주말이었는데 오픈런 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전 오전 9시 45분에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줄이 100m도 안 됐습니다. 이날 스콜앤하티 웨이팅은 1시간 정도, 드라켄은 30분, 파이톤은 20분 정도면 탑승이 가능했어요. 물론 학생들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나 롯데월드 아틀란티스보다는 훨씬 더 짧은 대기 시간이에요. 놀이기구는 매일같이 운영하는 거야? 발키리와 드라켄, 파에톤의 경우 영상 7도 이상, 풍속 10m 이하인 경우에 운행 중. 하지만 중간중간 시설 점검으로 운유하는 것들이 많긴 해요. 경주월드 홈페이지에서 운유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 3일 동안의 정보만 미리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파크 중간중간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경주월드 지도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종이 지도를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앱이 따로 없나 보네. 편의성이 떨어지겠네. 아직까지 경주월드 전용 앱이 없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앱도 최근에 다운그레이드를 거듭하면서 그다지 편리하지 않은 게 현실. 롯데월드는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놀 수 있잖아. 에버랜드 동물원이 엄청나다고. 6라운드에서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갔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극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건 그동안 구축해놓은 커다란 장점들 때문이에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 그리고 사파리와 로스트밸리, 각종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에버랜드의 시설은 독보적이죠. 하지만 두 곳 모두 새로운 변화엔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작년 디즈니월드 방문객이 1772만 명, 애너헤임 디즈니랜드는 1725만 명,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1600만 명,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1510만 명,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400만 명인데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는 세계적인 놀이공원 아니니까 입장객 수가 적겠지. 놀랍게도 에버랜드 588만 명, 롯데월드 519만 명,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월드의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고 경주월드는 1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넉넉하게 앞서 있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입장에선 아직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경주월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경주란 도시의 관광과 결합하면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토끼가 여유롭게 낮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가 천천히 따라잡은 느낌. 난 경주월드 챔피언으로 인정 못해. 맞아, 아직 아니라고. 이번 경기 무슨 부르해? 솔직히 제 생각에도 아직까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테마파크 1등 자리를 경주월드에게 줄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트랙션 부분만큼은 점점 더 격차를 벌려나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 5월 경주월드는 개장 40주년을 맞아서 엄청난 어트랙션을 준비 중이에요. 바로 움직이는 대관람차 타임라이더, 심지어 세계에 4개뿐인 녀석. 관람차가 고정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디즈니랜드에 있던 이놈을 내년엔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새벽같이 달려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경주월드의 도전은 굉장히 반가운 점이에요. 저 역시 이날 스코레나티를 필두로 해서 오랜만에 파에톤도 타고 토네이도도 타고 썸머린 스플래시도 타고 중간중간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도 좀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스릴을 만끽하면서 테마파크를 즐겨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전이죠. 예전의 영광도 중요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경주월드를 응원하는 이유 역시 노력하는 언더독을 향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또 하나의 무기를 들고 찾아올 경주월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경주월드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일상 속에 안주하기보다 시도하고 부딪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